자, 이번 시간에는 평면 곡선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인데 정리 3.2가 됩니다. 정리 3.2. 정리 3.2. 여기는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고요. 곡선이고 카파는 양수여야 됩니다. 카파를 왜 양수를 주느냐면 카파를 양수를 줘야 n이 정의가 되죠. 그죠? TMB가 다 각각의 점에 다 있어야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파가 양수인 걸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가 어떤 평면 위에 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비틀림 6, 타우가 0입니다. 영어로는 얘를 토전이라 해요. 비틀림률을 토전. 토전과 타우는 얘 기호를 부르는 기호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정명은 어떻게 하냐? 정명은 알고 보면 쉬운데 알기 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기 전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평면 위에 있다는 걸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도느냐의 차이. 자, 이렇게 가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둬야 돼요. 무슨 어떤 평면인지 몰라요. XY 평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에요. 그럼 평면은 그게 있잖아요. 지나는 점과 법선 벡터. 그죠?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뭐라고 둘까요? V라고 할게요. V. V라고 할게요. V고 얘는 X가 XYZ를 나타내는 거, 지나는 한 점 P. 이렇게 해서 0. 이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평면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이게 법선 벡터는 제로가 아닌 벡터여야 되고요.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로가 아닌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P는 그냥 지나는 점이죠. 그죠? 지나는 점이고. 얘는 변수에 해당하죠. X, Y, Z.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왜? 알파가 평면 위에 있다는 건 알파가 AB에서 R3로 보는 함수인데 얘 변수를 S라고 두고요. 알파 S를 여기다가 넣으면 만족해야 평면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모든 S에 대해서. 그쵸? 이 공식을 알고 나면 이제는 쉬워집니다. 미분기하는 미분만 하면 된다. 그죠?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걸 미분하면 제로 벡터니까 안 나오고요. 얘만 S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얘만 나옵니다. 그럼 V 내적 알파 프라임은 제로. 이렇게. 그죠? 쉽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알파 프라임이 T잖아요. 그죠? 이 식이라는 거죠. 이거랑 동치고요. 한 번 미분해서 우리가 이 식을 얻었다면 한 번 더 미분해 볼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앞에 걸 여전히 미분하면 제로 벡터가 되니까 앞에 거는 미분이 안 나타나고요. 뒤에 거만 미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T'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프레넬 공식에서 카파 n이 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얻는 건 V하고 N하고 내접해서 제로. 자,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V는 T하고도 수직이고 V는 N하고도 수직이죠. 그죠? T하고도 수직이고 V하고도 수직인 벡터는 우리 알고 있죠. B. 그죠? 네. 그래서 T하고 N하고 외적한 B는 뭐랑 평행하냐? V랑 평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뭐가 됐냐면 V의 크기로 V를 나눈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몰라요. V가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럼 B가 상수 벡터죠. 그죠? 그러면 B 프라임을 하면 뭐가 된다? 제로 벡터가 된다.
그럼 토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의 n의 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가 나와요. 가는 거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면의 방정식만 알면 저 부분만 넘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만 하면 다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 해볼까요? 토전이 제로잖아요. 그죠? 토전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제 B'은 마이너스 토전의 n이라는 프렌의 공식 세 번째를 쓰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를 써봅시다. 토전이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B'이 제로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 B는 상수 벡터가 돼주죠. 상수 벡터. 자, 앞에서 보듯이 법선 벡터가 B 역할을 해줄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면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 평면이 법선 벡터가 얘가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평면이 곡선이 지나는 평면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느 점을 하나 고정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S0를 A와 B 사이에 하나 고정하면 알파 S0라는 점이 이 평면이 지나는 점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P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B의 X-알파 S0 이거 내적에서 제로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평면 후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후보라는 게 뭐예요? 알파가 이 평면 위에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곡선이 이 평면 위에 있을 것 같다. 짐작이죠. 그죠? 이제 곡선이 이 평면 위에 있는지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B 내적의 모든 S에 대해서 여기다 X 대신에 알파 S를 넣어서 얘가 0이 돼줘야 돼요. 그죠? 이걸 보여야 돼요. 얘를 보여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0인 걸 보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미분기하니까 미분. 그죠? 그래서 뭐 한다? fs라는 함수를 그냥 b의 내적에 알파 s 빼기 알파 s0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 함수가 아이덴티칼리 제로인 함수인 거 보이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분해 봅시다. 미분. f's를 하면 b는 상수 벡터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니까 안 나타나요. 그럼 이해가 되고 얘 미분하면 알파 프라임 s 이거죠? 알파 프라임은 뭐예요? t. b와 t는 수직이죠? 제로. 그러면 f가 상수함수인 것까지는 나왔어요. 그죠? 미분해서 재면 상수. 이 상수가 0인 걸 보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fs0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b에 알파 s0 빼기 알파 s0가 돼주죠. 그럼 이건 제로 벡터니까 얘가 제로 돼서 상수가 c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해가 들어요. 그래서 곡선 알파는 점 알파 S0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B인 평면 위에 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